보시고요. 자, 일단 유형 문제풀이 앞서가지고 우리 여기 적분의 활용 마지막 내용,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들어가 보면, 자, 일단 우리가 미분법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두함수 활용 3 해서 마지막에 배우고 왔던 게 뭐냐면, 전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 대한 전피의 위치함수를 xt라고 했을 때, 이 위치함수 xt의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 얘를 뭐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지? 기억나? 미분법 하면서 시간이 정해지면, t가 정해지면 그때 수직선 위에 전피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구할 수 있는 함수, 얘를 위치함수를 xt라고 했을 때 그때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 나오면 무조건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 그게 위치함수가 됐든 넓이함수가 됐든 부피함수가 됐든. 이해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이 위치함수를 t로 미분한 얘가 됐었고, 얘를 우리는 속도라고 불렀다라는 거지. 그리고 기호로는 vt, 속도함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xt라는 t에 대한 위치함수를 미분했더니 그게 뭐가 됐다? 속도함수가 됐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거꾸로 이 속도함수를 뭐하면?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위치함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 적분은 미분의 연산이니까. 되니? 자, 근데 적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맨 처음에 배웠던 적분, 부정적분. 두 번째 배웠던 적분, 정적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일 때랑 정적분일 때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속도함수 vt가 주어져 놓고 얘를 부정적분 해보래. 그래서 그러면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뭐가 생겨? 적분 상수가 생기지. 맞아? 그러면 vt의 부정적분 중 상수항이 없는 함수를 xt라고 놓고, 그 다음 그 상수 뭔지 모르니까 적분 상수 c로 표현을 해주면, 문제의 조건에서 전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처음에 위치가 원점일 때, 또는 시각 2에서 전피가 10에 위치할 때, 이렇게 어떠한 시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거든? 이해돼? 그럼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적분 상수 c를 구하는 거야. 이해돼? x가 a일 때, x가 a지? t가 a일 때 그때의 위치 가지고 적분 상수를 구하면,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 시각 t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위치 함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위치 함수. 자, 그런데 얘를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을 해보자라는 거지.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적분 상수 뗀 거 우리가 xt라고 놓고, 그 다음 값 계산해주면 xb-xa가 b. 이해돼?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거는 t가 b일 때의 전피의 위치, 얘는 t가 a일 때의 전피의 위치. 그래서 그 위치의 차이를 값으로 구한 게 되는 거거든? 이해돼? 그렇다면 이 정적분의 값은 뭘 의미하느냐? 시각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그때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위치 변화량. 즉,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뭐냐면, 전피가 원점에서 출발을 했어. t가 a일 때, a가 0이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전피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b일 때 여기서 딱 멈춘 거야. 그때 위치가 우리가 10이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t가 0일 때부터 b일 때까지 변화된 위치의 위치의 값은 얼마냐?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상관없이 처음과 끝의 위치의 차이만 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처음의 위치는 0이었고 b일 때의 위치는 10이었다면 이때의 위치 변화량이 1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근데 우리는 중간 과정도 중요해. 얼마만큼 실제로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 10이라고 해서 딱 10만큼 이동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떠한 과정으로 10에 도달했는지, 즉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때는 위치 변화량이랑 값이 다르겠지.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왼쪽으로 움직여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보다는 이동한 거리가 더 클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동한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왼쪽으로 움직이면 위치가 상쇄가 되거든.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해돼? 그래서 이 왼쪽으로 움직인 것까지 오른쪽으로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구하는 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고,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인 걸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바꿔서 계산을 할 거니까 우리가 속도의 부호를 다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계산한 A에서부터 B까지 이 속도의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면, 이해돼? 얘는 뭐가 되냐면 중간 과정까지 다 계산한, 즉 마이너스로 움직인 거 플러스로 움직인 걸로 본, 즉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했을 때 나온 결과, 얘는 함수, 위치 함수, 그리고 정적분했을 때 나온 결과. 근데 이 정적분이 속도를 정적분했느냐,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 얘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앞에서 정리하고 왔었거든. 이 속력을 적분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중간과정 생략, 처음과 끝만 보는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면 얘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개념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유형, 오, 유형 11번부터 볼게요. 뭐 한 바퀴 돌았어. 자, 유형 11번부터 볼게요. 유형 11번에 37번. 자,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지금 6-2t일 때 출발해서 1번 다음을 구하래. 1번 출발해서 t는 2일 때까지 전피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지? 자, 출발할 때의 시각은 뭐다? 출발할 때의 시각은 t가 0일 때로 보는 거야. 아직 움직이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t가 0일 때부터 t가 2일 때까지 전피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위치 변화량.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개념 정리했지만 위치 변화량, 중간 과정 생략하고 처음과 끝의 위치의 차이를 구할 때는 얘를 뭐 해주면 된다? 0부터 2까지 vt, dt 속도를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값으로 위치의 변화량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vt, dt. 근데 이 vt는 이 직선이라는 함수래.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을 구할 때 직접 식을 넣어서 0부터 2까지 6-2t dt에서 구해도 되지만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잖아? 그러면 저렇게 정적분의 정의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로 정적분의 값을 구해주는 게 더 간단해. 식. 이해됐어? 그래서 0부터 2까지 vt, dt 플러스 사인 부분의 넓이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2를 싹 넣어주면 이때의 함수값이 얼마니까? 2니까 이때의 정적분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윗변이 2, 아랫변이 6, 높이가 2. 그래서 이때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얼마다? 8이다 라는 게 나오고, 출발해서 2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 자, 2번. 그렇다면 실제로 t는 2에서의 위치가 뭐냐라는 거야. 전피의 위치. 일단 위치의 차이는 8이 되는 거고, 그때 위치도 8이냐? 그건 아니지. 왜냐면 처음에 위치가 원점이면 8이 되지만 얘는 문제에서 봐봐. 37번 바로 밑에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위치가 뭐다? t는 0일 때 처음에 위치 얼마야? 2에서 출발했다고. 2에서 얘네 t가 0일 때 위치는 2인데 t는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이 8이다 라고 하면
t는 2일 때 위치는 어딘 거야? 그렇지. 처음에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 8을 더한 10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처음과 t가 0일 때와 2일 때 위치의 차이가 8이면 0일 때 위치가 2니까 2에서 8만큼 더가 위치가 t가 2일 때의 위치가 돼서 얘와 얘의 차이 얼마? 8. t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 8. 이해했어? 그래서 t는 2일 때의 위치는 10이다 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점P가 출발한 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을 구하래. 자, 그러면 점P가 2에서 출발을 했을 때 막 움직이다가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온대. 그럼 그때의 시각에서 처음에 시각 0일 때 다시 출발점의 위치로 돌아오면 그때의 시각을 B라고 했을 때 0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점P가 처음에 2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했대. 그래서 일단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 양수로만 움직이다가 3이 되는 순간 0이 되면서 음수로 다시 바뀐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다시 처음의 위치 2로 돌아오게 되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2로 돌아오는 그때의 시각을 B라고 했을 때 0부터 B까지 위치 변화량 0일 때도 2고 B일 때도 2라면 위치 변화량은 뭐가 되겠니? 0. 이해돼? 그래서 출발할 때 위치로 돌아올 때의 조건은 뭐다? 0일 때부터 B일 때까지 VT, DT 위치 변화량이 뭐다? 0이다 라는 거지. 0. 이해했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를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출발한 위치로 돌아오면 처음에서 그때 시각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0이 된다. 그래서 0이 되는 건 0부터 B까지 6-2t dt는 0이다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주어진 함수가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넓이로 가는 게 간단하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직선 3을 비교해서 여기 넓이랑 똑같은 게 왼쪽에 그려지면 얘네 속도가 음수인 거니까 2에서 출발해서 속도 양수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속도가 바뀌어서 간 거리만큼 되돌아오면 다시 처음에 위치로 오겠지. 이해돼? 그럼 그때의 시각이 뭐냐라는 거야. 넓이 똑같으려면 합동해야 되니까 3, 3 돼서 얼마다? 6이다 라는 시각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직선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넓이로 구하면 되지만 곡선일 때는 넓이가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그때는 직접 적분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직접 적분해줘도 같은 결과 나옵니다.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0부터 b까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6b는 0이다. 그래서 b는 0 또는 6 나오지? 이해돼? 직접 적분해서 0이 되는 b를 찾아주면 된다. 자, 4번 가볼게요. t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지금 뭐야? 문제를 살펴보면 2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일단 0과 3 사이에서 양수니까 3초가 될 때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얘네 3 지나가면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됐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언제다? 바로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거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때의 시각이 뭐고 T는 3이 되는 거고. 이해됐니? 그때 뭘 구하라? 원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지. 거리의 최대값.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 넓이를 살펴보면 되겠죠. 밑변이 3, 높이가 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위치 변화량은 9야, 9. 2에서부터 위치 변화량이 9래. 그럼 이때의 위치는 11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 때의 거리의 최대값은 11이다 라는 게 되는 거야. 됐니? 자, 5번 가볼게요.
자, 출발해서 t가 5일 때까지 전p가 움직인 거리. 전p가 움직인 거리. 이 움직인 거리가 바로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값을 구한다라고 했지? 0부터 5까지 속도에다가 그렇지. 절대값을 씌운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 VT가 직선이 아니라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VT가 0부터 5까지 절대값 6-2t dt. 그럼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이 얼마니까? 3이니까 0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나눠주고 0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3부터 5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실제로 이동한 거리다. 그래서 직접 얘를 적분해 주셔도 되고요. 함수가 얘처럼 직선인 경우에는 0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0부터 3까지 넓이는 9고 0부터 5까지의 넓이 3부터 5까지의 넓이 2 여기는 5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밑변이 높이가 4 나누기 2 해주면 여기가 4. 그럼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9 더하기 4가 돼서 13이 된다 이 소리인 거지. 이해됐어? 자, 6번. 전p가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간. 뭐야? 운동방향 바꿀 때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갈 때 운동방향 바뀌는 거지?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좌우에서 부가 바뀌면 운동방향 바뀌는 거지.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이다 라는 거죠. 7번. 전p가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아까 구했죠? 전p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의 t는 3일 때의 위치 1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고요. 자, 8번. 전p가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움직인 거리. 전p가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얘는 뭐야? 부호가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일정하잖아. 맞니? 그러니까 그냥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0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해줘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아까도 넓이 구했지만 9다라는 거죠.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쪽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지면에서 똑바로 던진 물체에 대한 높이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야. 자, 얘는 우리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는 수직선이 가로로 우리가 그려놓고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수직선이 세로로 옮겨지면 그게 바로 높이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도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진 거랑 똑같으니까 그 개념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1번 가볼게요.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30m/초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쏘아올린 물로켓의 t초 후의 속도. t초 후의 속도가 30-10t였대. 자, 그때 다음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자, 물로켓을 쏘아올린 순간부터 1초 후 물로켓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 1초 후에. 그럼 일단 출발해서 1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이해돼? 그 다음 처음에 위치를 가지고 1초 때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즉 위치 변화량은 0부터 1, 1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 0부터 1까지 30-10t dt 해주면 되고요. 맞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바로 구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정적분해값을 구해도 되고 그래프로 기하적 의미로 정적분해값 구하는 건 앞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 0부터 1까지
그럼 얼마다? 25다라는 게 나오겠지? 그러면 처음부터 1초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이 25야. 근데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래?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 이해돼? 그러면 처음에 높이에서 요만큼 변화됐을 때 높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높이는 어디서 쏘아 올렸대? 지면으로부터 5m인 높이에서 쏘아 올렸대. 그러니까 처음에 높이는 5m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25를 더했으니까 30m가 1초의 물로켓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공의 물로켓의 운동 방향이 위로 올라갔다가 최고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에서 최고 높이를 받는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최고 높이에 있을 수 있고 그때의 높이를 찾아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단 속도가 0이 될 때가 언제냐? 속도가 0이 될 때 30-10t는 0이다. t는 3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그때 높이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3초일 때까지 위치 변화량 구한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처음에 높이였던 5m를 더해주면 3초 후에 위치가 나오겠지. 높이가. 이해됐어? 처음에 높이가 5m니까 거기서부터 3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3초일 때 위치가 높이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5 더하기 VT V가 30-10t니까 이거 적분해준 거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 0부터 3까지 3 더하면 9 마이너스 45 더하기 90이니까 45 더해주면 50m가 최고의 높이다라는 거죠. 자, 3번 가볼게요. 물로켓을 쏘아 올린 후 5초 동안 물로켓이 움직인 거리.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0부터 5까지 절대값 VT, DT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개념에 맞춰서. 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3이니까 우리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0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나누고 0부터 3까지가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풀려서 30-10t, dt 더하기 3부터 5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풀려서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 자, 지금 부정적분은 계속 똑같죠? 자, 넣어주면 3 넣었을 때가 얼마였냐? 아까 여기야. 45 빼기 마이너스 5에 25 빼기 9 더하기 30에 5 빼기 3. 그럼 여기가 16 마이너스 80 여기가 2니까 플러스 60 마이너스 20 그래서 얼마나? 65m를 실제로 이동했다라고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유형 1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함수가 주어져 놓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해석할 때는 주어진 함수가 속도 함수냐 위치 함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함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속도 함수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프도 그렇게 나타내졌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t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가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어. 자,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함수에서는 이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1부터 3 사이, 1부터 3 사이 요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어. 자, 1부터 3 사이는 오른쪽 아래라는 요 직선이지. 얘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다 하나의 직선으로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건 틀렸죠. 감소가 아니라 일정한 거야. 일정.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고. 자, 니은 t는 4에서의 가속도는 음수다라고 했어. t는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직선일 때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이 직선과 똑같은 거야. 오른쪽 위로 향하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디귿. t는 0과 8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대. 자, 0과 8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속도가 0에서 부가 바뀌어야 돼. 속도가 0인 지점 찾으면 이렇게 2번. 둘 다 부는 바뀌니까. 그지? 한 번 더 없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이 아니라 2번이다라는 거죠. 디귿 틀렸고요. 리을. t는 2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해석을 했을 때 지금 봐봐. 맨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처음에 위치가 원점이야. 원점에서 출발하여 속도 그래프를 봤더니 0과 3 사이는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3이 아니라 2네. 쏘리. 2초일 때까지가 양수, 2부터 4까지는 음수로. 근데 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똑같지. 이해됐니? 그럼 2초에 여기에 있으면 다시 4초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이해했어? 여기가 t는 4.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속도가 양수로 바뀌어. 이해돼? 4부터 8까지. 그럼 다시 여기서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근데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얘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t가 2일 때 움직였던 거리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언제다? t가 8일 때다라는 거지. t가 8일 때. 근데 t가 2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지. 자, 미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각은 4다. 방금 봤죠? 여기서 2까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2에서 4까지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 거. 이해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은 4다라는 미음 맞다라는 거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고